예, 417쪽을 한번 보세요. 417페이지. 예, 17번 문제. 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사용해 왔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은 현금, 나가면은 들어오고 나간 현금만 가지고 이제 그죠? 예, 우리가 들어간 돈은 수익이고 나간 거는 비용 이래 보는 겁니다. 그게 현금 기준입니다.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하는 거는 현금만 따져보는 거죠. 그죠? 현금 기준 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 현금이 나갔다. 유출. 이거는 비용. 100원이 들어왔다가 60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입 유출해서 빼고 나면 잔액이 남죠. 요 잔액을 이익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현금 기준에서는. 아시겠죠? 그 발생 기준에서는 현금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상품을 팔았을 때 우리가 매출했다. 팔고 100원어치 팔고 이 중에 현금 60원 받고 외상 40원 했다. 현금 기준은 수익이 60원 생길로 보는 거고 현금 기준은 발생 기준은 100원으로 보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생 기준은 현금을 받았던 외상했던 전체 매출액을 수익으로 잡아주는 게 발생 기준이다. 현금 기준은 현금이 들어간 것만 수익을 잡는 거. 그러면 이거와 이거 차이는 크죠? 그렇죠, 그죠? 예,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을 뭐라 한다? 예, 발생 기준을 원칙을 하자 그랬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이걸로 전부 다 이걸로만 하면은,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왔다가 팔았습니다. 그죠? 100원어치 팔았다. 예, 만약에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죠? 50원이죠. 50원 이익인데 이걸 현금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물건을 팔고는 전부 외상했습니다. 돈 한 번도 안 들어왔죠. 그죠?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수익이 없죠. 현금 기준일 때는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물건을 내가 사올 때는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100원만큼 현금 돈이 나갔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금 기준 따지면 손실이 얼마 생겨버립니까? 100원이죠. 이 차이는 엄청 커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금이 들어왔던 나갔던 무조건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 잡아주는 게 발생 기준. 아시겠죠? 현금이 들어간 것만 수입 잡는 게 현금 기준입니다. 그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현금 주고 사와가지고 팔 때는 외상 거래처에다 넘기는 거. 많잖아. 그죠? 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걸로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재무제표를 작성해 놓으면은 여기만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죠. 아, 이 회사에는 이익이 50원 생겼구나. 이익이 많이 생겼네.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 주식을 구입합니다. 그죠? 취득합니다. 또 이 회사에 돈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 사채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죠? 어느 날 이 이익이라는 흑자가 생겼지만은 어느 날 못 닫는 경우가 생기죠. 흑자 도산이라 합니다. 왜? 기업에 현금이 없죠. 그렇죠? 기업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어음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막을 돈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버리죠. 연쇄부도. 그죠? 그 도산. 흑자. 장부상에는 흑자인데 어느 날 문 닫아버립니다. 흑자 도산이라 하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낭패를 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하되 이것도 표시해 주세요.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잠깐 이리 오세요. 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적어놨잖아. 그죠? 재무제표에서 이 재무제표에서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이 기본 재무제표 중 이 세 개는 발생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현금 흐름표는 뭐라 한다? 예, 요거는 현금만 따져보자 합니다. 현금 기준. 그래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이것도 표시해 주고 요것도 표시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현금 흐름표가. 예, 그래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현금 흐름표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순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게 뭘까요? 이걸 제일 먼저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왜?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작성하고 이거 작성하고 이렇게 있는 순서. 이게 제일 먼저 작성되고 이거 이렇게 차례대로 작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은 현금 기준이 왜 필요한지를 아셨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아예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죠. 발생 기준이 원칙이지만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다.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예, 흐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윤곽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어떤 거다. 이게 왜 필요하다. 그죠? 현금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다.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돌아와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417쪽에 그 17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외부 보고 시에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기업 내적으로는 현금 기준으로 보고하고 사장한테 보고할 때 외부에 이제 어떤 말하면 투자자나 그죠 채권자한테 알릴 때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알린다, 공시한다. 현금 기준에 의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을 말입니다. 법인세 빼기 전 이익이 12만 6천 원이었다면은 외부에 공시하는 순이익은 얼마냐? 외부에 공시하는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정리해버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하여 이익은 12만 6천 원인데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은 12만 6천 원인데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이 전환하면은 이게 얼마겠냐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좀 공부했죠, 그죠? 알고 있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아시겠죠? 자, 그럼 자료 보세요. 자료 2개 나와 있네, 그죠? 그럼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다. 알았고. 자산 계정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예, 잘못하면 증가이라서 증가하면 안 되죠. 왜? 위에 연도를 한번 보세요. 연도가 지난해에서 올해가 됐으니까 8만 4천 원이 4만 2천 원 넘어왔습니다. 그죠? 감소됐죠? 자산의 감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렇죠? 두 번째, 매입 채무는 부채. 부채가 3만 1,500원이 6만 3천 원 됐습니다. 그죠? 부채가 증가됐네. 그럼 부채 증가도 마이너스. 자, 우리는 이래 약속을 이래 했습니다. 저하고 요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발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래 해야만이 나지. 이래 그걸 어떻게 할 때 똑같은 그죠? 우리는 요걸 같이 해야 되니까 요량이 편합니다. 마이너스 끼니까 더하면 됩니다. 7만 3,500원. 그럼 요수를 빼면 요게 답이잖아. 그죠? 12만 6천 원에서 7만 3,500원 빼면은 답이 나온다. 그죠? 예, 얼마죠? 5만 2,500원.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바꿀 때는 요걸 빼기를 뭐 하면 되죠? 더하기 하면 나오겠죠? 네, 됐죠? 그죠? 요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하나 더, 18번. 아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 빌딩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임대료 수익은 얼마인가? 발생주의. 발생 기준에 의할 거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그럼 비용이 여기는 없으니까 수익이 결국 이익이 되니까 발생 기준이 얼마냐? 그럼 한쪽은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한쪽은 당연히 주어집니다. 현금 기준 순이익은 주어질 거고 한쪽이 주어지고 나서 한쪽을 구하라 그러죠. 양쪽 다 안 주어지면 못 구합니다. 그럼 현금 기준 이익을 요거 발생주의에 의할 거 그래서니까 현금 기준 찾아봐야 되겠죠. 박스를 아래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보니까 현금 기준 돈 받으면 들어왔네. 현금 들어왔는 거 얼마 들어왔죠? 2천만 원. 이게 수익이다. 비용이 없으니까 결국 수익은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현금 기준 이익은 2천만 원이다. 발생 기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자료가 주어진 게 2개. 그죠? 미수임대로는 자산 계정이다.
자산이, 그럼 연도도 또 바뀌가 있죠. 그죠? 240만 원이 310만 원 됐습니다. 70만 원 늘었네. 자산의 증가니까 뭐죠? 플러스. 그렇죠? 증가. 선수임 되는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부채가 감소됐네. 800만 원이 610만 원 됐으니까 부채 감소도 플러스. 그죠? 얼마? 190만 원. 예? 오케이. 내물을 먼저 하고 플러스 260만. 그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다. 그죠? 현금. 기억하세요. 왼쪽에 현금 기준, 오른쪽 발생.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헷갈리니까. 현금 발생. 또 어떤 또 발생 현금 하지 마시고 현금 발생. 아시겠죠? 현금 발생. 2천만 원에서 더하니까 얼마죠? 2,260만 원이다. 답이 되겠죠. 그죠? 그 2,26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럼 만약 요걸 구하세요 하면은 보세요. 얼마에서 요걸 더하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반대로 빼면은 요거 나오죠. 아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그죠?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보고. 한번 보세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발생 기준 이쪽을 주어지고 이번에는 이걸 구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죠? 우리가 플러스 20 있었으니까 얼마에서 20을 더하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에서 20을 더하니까 요거 나와, 이건 얼마죠? 빼면 되죠. 그죠? 100 이런 식으로. 이걸 원래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원칙은 바꾸는, 이걸 바꾸면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는 편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법은 결국 이 부동호가 아니고 그죠? 기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그대로 쓰고 요거 마지막만 얼마에서 더하기 20원이 120원 나왔다? 그러면 뺀다 하면 알겠죠? 그죠?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원래는 이걸 빼야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알았죠? 예. 그럼 요걸 요렇게 이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발생 기준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요게 바로 뭐냐?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바로 요거. 아셨죠? 요래하는 게 바로 뭐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작성한 요래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현금 흐름표. 예. 그러면은 자, 요걸 우리 좀 한번 볼까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하는 거는 결국 요 현금만 따지는 거고, 요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외상 부분도 같이, 요거는 현금이고 요거는 외상, 돈 안 받았으니까 그죠? 우리 뭐 묶어서 외상이라 합시다. 돈 안 받고 안 줬다 하는 걸 갖다가 그죠? 외상 거래. 요거 아니 돈 안 받았으니까 그죠? 요걸 같이 이렇게 다 보는 거는 발생 기준, 여기까지만 보는 거는 현금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발생 기준에서 전환할 때 이때도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왼쪽에는 뭐가 가고 현금과 발생 항상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요것만 계산할 때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뭐 똑같다 그죠? 똑같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요 발생 기준에서 요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물론 약간의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 발생 기준은 주로 손익계산서 기준 나옵니다. 요거는 현금 흐름표. 그럼 이제 문제 살짝 말을 바꾸죠, 그죠? 요 말을 안 쓰고, 당기 순익,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익은 120원이다. 현금 흐름표 이익 얼마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다시 변형해가지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이니까, 발생 기준 이익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눈치를 채면 되죠, 그죠? 또, 손익계산서 당기 순익인데, 손익계산서 말을 빼버립니다. 그냥 당기 순익이 얼만데 이래 나오거들랑, 요거는 발생 기준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기 순 전부 발생 기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기 순 이야기는 요걸 붙여줘야 됩니다. 요걸 생략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냥 항상 이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전환한다 하는 걸 아시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거 먼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오세요. 408쪽. 자,
408쪽의 문제 보면은 그 자료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 하나 해버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쉽죠. 결국은 이 자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자산, 부채, 수입,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뭐. 자, 408쪽입니다. 4번 문제. 주식회사 강남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단기순 손실이 60만원 보고 있었다. 돼 있었다. 이 순 손실을 계산하는데 다음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아래 영업활동과 관련 자산부의 점검이 다음 같다. 아래 묻는 말. 국제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으로 의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아, 현금 흐름 얼마냐 하는 거나 현금 흐름은 이익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현금 들어온 거는 유입이라 그랬죠. 그죠?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간 걸 말합니다. 들어온 게 많으면 뭐죠? 이익이고 나간 게 많으면 손실을 나타낸다. 현금 흐름이라는 건 이익이 얼마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표에 나오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에 표시한다는 거는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간추려 보면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죠? 현금 기준.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자, 문제를 위에 올라가 볼까요? 손익계산서 이익이 주어졌다. 그죠? 뭐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기준. 발생기준. 그렇죠? 근데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이죠. 손실은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자, 이거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현금 기준. 자, 문제가 이익이 얼마냐? 이거 묻잖아, 지금. 그죠? 그렇죠? 요거 물으면서 이쪽은 뭐가 주어졌죠? 예. 발생기준 이익이 주어졌죠. 그죠? 아, 이쪽은 발생기준 순이익이 얼만데 했는데, 요게 순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주어졌으니까 손실은 마이너스 표시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0만원이다. 계산할 때, 그죠? 마이너스. 그럼 요걸 이렇게 전환한다. 그럼 주어진 자료가, 많네요. 그죠? 이게 자료가 많습니다. 많이 주어졌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는 방법은 여기에 주어진 건 결국은 자산, 부채, 수입, 비용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그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박스 처음 봅니다. 자,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나왔네. 손실은 무슨 계정? 비용은 마이너스. 알았죠? 두 번째. 토지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수익이니까 플러스. 제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은 마이너스. 사채 이자는 비용인데 갈로를 잘 한번 보세요. 이자는 이자 받는 돈인지 줄 돈인지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분이랍니다. 환입은 뭐죠? 수익. 수익은 뭐죠? 플러스. 됐죠? 다음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또 산업재산권, 특허권 같은 거, 특허권 이런 거. 산업재산권 하면 특허권이라든지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겁니다. 상각비는 비용은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됐다. 그죠? 수익 비용 나왔죠? 아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매출채권의 감소. 매출채권은 자산계정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두 번째, 선거비용 나왔네요. 선거비용은 자산계정.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다음, 재고자산도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매입채무는 부채죠. 부채가 감소됐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죠? 마지막,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예,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보통 보면은 3개 내지 4개 나옵니다. 많이 나와 5개인데 많이 나왔죠. 그죠? 예.
한번 많이 나왔던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이 문제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합니다. 요걸 계산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한번 더 해볼까요? 40만 하니까 103만 원에다가 그죠? 149만 원에다가 164만 원, 184만 원. 그죠? 189만 원.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보세요. 35만 원에다가 9만 원, 44만 원입니다. 플러스 54만 원. 그죠? 61만 원 됐죠? 예, 여러분 66만 원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서로 상기하고 나니까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크다. 얼마가? 123만 원. 123만 원. 11230. 이런 넣었습니다. 그죠? 123만 원. 계산 맞죠? 혹시 잘못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야, 잘못됐어요. 플러스 한번 보세요. 35만 원, 그러면 44만 원이죠. 54만 원, 61만 원, 76만 원이네, 이게. 그러면은 113만 원이다. 그죠? 마이너스 113만 원입니다. 계산이.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똑같이 여기에서 1이 들어가요. 이렇게.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여기 나왔던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마이너스가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은 얼마 될까요? 요거 빼버리면 얼마죠? 53만 원. 요거는 플러스 53만 원. 그래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요거 나왔잖아. 그죠? 예, 맞네. 정답. 53만. 답입니다. 답. 53만. 맞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많죠? 내용이 많지만은 또 내용 알아보니 우리 좀 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하나 더 할게 합니다. 자, 앞장 보세요. 예, 기본 문제 3번 함장 앞으로 407쪽 보세요. 예, 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 순행금 흐름으로 영업활동,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 하는 거는 이익 얼마고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현금 기준 순이익 얼마고 그럼 한쪽은 주어집니다. 그죠? 한쪽 발생 기준은 주어졌겠다. 이렇게 이거는 주어져 있죠. 이랬고 그럼 이쪽은 주어져 있습니다. 찾으세요. 박스 보세요. 단기 순이익 얼마 나왔죠? 30만. 그게 바로 발생 기준입니다. 그죠? 발생 기준 이익은 30만 원이구나.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주어진 거. 이렇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박스 들어갑니다.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맞죠? 자, 두 번째. 재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세 번째, 매입 채무가 증가,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됐죠? 자, 마지막. 기계장치는 자산대 팔았답니다. 그죠?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은 7만 원인데 이걸 얼마에 팔았죠? 9만 원에 팔았습니다.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다면 2만 원 뭐 생겼죠? 이익. 그렇죠? 이익은 뭐죠? 수익이니까 수익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플러스 2만 원. 네. 다 했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9만 원과 플러스 6만 원. 그죠? 마이너스 9만 원과 플러스 마이너스 3만 원이다. 우리는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30만 원 나왔다.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온 겁니다. 그죠? 항상. 그럼 얼마에서 요거 빼니 요거 나와서 답은 얼마? 33만 원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쉽네. 그죠? 하시겠죠? 이제. 그럼 현금 기준을 가지고 발생 기준 고치거나 발생 기준에서 현금 고치거나 결국은 같은 모양이다. 그죠? 같은 문제 다 보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좀 더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뒤에 조합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넘어가면서 411쪽. 예. 411쪽에 3번 보세요. 그 3번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중에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이다. 현금 흐름표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 이게 뭐죠? 목적이 뭐죠? 재무 상태표. 그죠? 이거는 재무 상태표.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뭐죠? 손익계산서. 이거는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죠? 3번,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과 투자활동, 조달된 현금과 사용된 현금의 변화를 보고, 아주 정확하네. 그죠? 유익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다.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 3번 정답. 4번, 일정 시점에 있어서 현금의 수익과 유출, 수익과 지출을 보고, 이게 현금 출납장이죠. 그죠? 이거는 현금 출납장.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지분 변동, 자본 변동, 지분, 자본 같은 말입니다. 자본 변동을 보고하는 뭐죠? 자본 변동표. 아셨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 5번을 다시 잠깐 한번 볼까요? 5번. 아까 우리 봤잖아. 그죠? 영업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표 계산시에 현금 흐름의 가산을 항목 그랬죠. 그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은 무슨 기준이죠? 영업활동 하면 현금 흐름표, 현금 기준이죠. 요거 작성할 때, 요거 작성합니다. 그죠? 이거 항목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는 편법이잖아. 그죠? 예, 우리는 아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작성할 때 이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 바꾼다. 그죠? 반대. 그렇죠? 반대로 그랬죠. 원래는 이건데, 우리는 변칙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해냈죠. 그죠? 그 원칙을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묻는 말이 가산할 항목 물었습니다. 1번, 재고 자산이, 뺄 거. 증가, 그래. 자산의 증가니까 뭐죠? 뺄 거잖아. 답이죠. 이제 이해되죠? 나머지는 전부 비용이잖아. 비용은 모두 뭐죠? 가산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네, 다시 보시고. 자, 이번에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9번. 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제 직접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9번 문제. X1년도 A회사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액을 구해보세요. 영업활동하는 것은,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 기준의 현금 흐름이라는 건 이익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이익 얼마고 물어봤고, 그럼 이쪽은 주어지겠죠. 발생 기준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인데 그게 주어진 뭐죠? 단기 순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죠? 발생 기준이다. 그죠? 발생 기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가, 이제 문제 파악이 좀 되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자, 이제 대입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비용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빼고. 알았죠? 두 번째. 사채상환 손실 비용이죠. 비용 마이너스. 다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뭐죠? 수익은 플러스. 그죠? 사채 상환 나왔네요. 그죠? 사채 상환, 사채를 상환하다. 사채는 무슨 개죠? 부채. 부채를 상환했다.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죠. 제외. 지금 문제가 무슨 활동 그랬죠? 영업 활동. 부채, 자본은 제외되죠. 그죠? 아시겠죠? 예, 부채는 제외된다. 여기 우리가 들어가던 거, 요거 여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자산, 부채는 영업 활동이지만 요거 외에는 모두 재무 활동입니다. 그죠? 제외. 유형자산의 처분 나왔습니다. 자산, 처분.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제외. 자, 다시. 사채 나왔습니다. 그죠? 사채를 상환했다, 사채를 반했다 하는 거는, 요거는 부채, 재무 활동, 제외. 유형자산, 자산 나왔잖아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자산. 이 자산은 투자 활동이니까 제외.
그럼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 그렇죠? 얼마에서 20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왔죠? 2천만 원이다. 얼마에서 빼니까 답 나왔다. 답은 얼마? 2,200만 원. 답이죠. 예, 정답 2,200만 원. 왜 재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이거는 영업 활동이니까. 자, 이제 뒤로 넘겨봅니다. 11번. 하나 더 봅니다. 11번 문제. 예. 11번. 한번 해봅시다. A에서는 3년 동안, X 3년 동안 85,000의 이익을 보고했다. 이 당기수익은 뭘까요? 발생기준. 그죠? 당기수익 나오면 항상 발생기준이라고 그래 아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해.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 현금활동은 현금기준 이익 얼마냐 묻네. 그죠? 요건 묻습니다. 그죠? 현금기준 이익 얼마냐. 요쪽 주어졌죠? 85,000원 발생기준, 당기순이익은 85,000원이다. 그죠? 그럼 주어진 자료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박스 봅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두 번째, 산업재산권 상각비.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마이너스. 급여를 지급했으면 거기에 급여를 월급 지급했잖아. 그죠? 월급 줄 때 현금 주겠죠. 그죠? 지급했다는 거. 앞에 현금, 급여 현금 지급인데 현금이 빠졌습니다. 아셨죠?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부터 이걸 또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생 기준이라는 것은 현금도 표시하고 이 부분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외상을 하겠습니다. 외상 부분도 이렇게 같이 나타낸다. 그죠? 이 부분.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요. 결국은 현금만 돌아간 거 하는 거는 현금 기준이고 이 부분, 외상 부분도 같이 되는 게 발생 기준입니다. 그죠? 자, 그럼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게 추가되는 거고, 이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고친다는 것은, 이 발생 기준에서 이래 고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 요걸 뭐 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때 현금이나 이 현금은 그대로죠. 그죠? 그렇잖아요. 현금 기준의 현금이나 발생 기준의 현금이면 결국은 이게 같다. 그죠? 같고, 요 부분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요게 포함되면은 발생 기준이고, 요게 제외되면은 현금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 보면은, 그죠? 현금을 지급했거나, 현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그 현금 기준도 그대로 있고, 발생기도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거나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손대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 아시겠죠? 제외. 요거는 뭐 더하고 빼면 안 되겠죠.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급여 지급하는 거는 현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요거는 제외. 알았죠? 그 다음 리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나왔죠. 비용입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예, 차입금을 상환했답니다. 차입금은 부채. 부채를 갚았다.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그렇죠. 제외. 지금 영업활동이니까. 문제가 지금 영업활동이라 그랬죠. 이게 영업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우리 시험에 영업활동만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표 문제는. 다른 문제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영업활동. 다음 마지막. 매도 가능 처분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팔고 손해봤으니까 비용이죠. 비용은 뭐죠?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모두 비용이네. 모두 더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3,0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얼마에서 요걸 마이너스 하니까 요거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더하면 되겠네. 그죠? 118. 현금 기준 이익은 11만 8천 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현금 기준 이익은 11만 8천 원이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12번. 12번. 이런 이제 유사 문제를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요 문제풀이, 문제집 풀이할 때는 또 다양한 문제를 또 많이 달아볼 겁니다. 근데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 기본서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기본되는 문제, 그죠? 그 관련되는 제가 풀어드리는 게 있죠. 그죠? 그 풀어드리는 문제만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그래서 딱 개념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 화폐 나왔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더라.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할 때 구하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전환하는 문제 있더라. 이렇게 해서 딱 개념 딱 나왔다. 문제 나오면 그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본 개념만 딱 잡혀 있으면은 시험 문제는 숫자만 바뀝니다. 금액만. 아시겠죠?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 있죠. 예,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들 때는 약간 문제를 좀 틀겠죠. 그죠? 약간 문제를 변형을 좀 시키겠지만은,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물론 이제 풉니다만은, 우리 합격선이 몇 점입니까? 6점입니다. 그죠? 너무 100점 만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가장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보면 6점에서 60원 몇 점 여기서 합격하는 분이 가장, 그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학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너무 또 잘해도 그러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죠. 100점,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래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시험이라는 거는 좀 작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 건지, 깊이를 얼마나 팔 건지, 필요 없이 막 많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문제가, 여 밑에 이 문제는 간혹 가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팝니까? 그래 해야 100점 나온다면. 또 폭이 깁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한된 요 범위 많이 나오는 요 부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깊이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갖다가 항상 반복을 좀 하시고, 문제 풀이 할 때, 그것도 문제 풀이, 여러 가지 문제 풀 테니까, 그때도 반복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에 있는 문제, 기본서는 다양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또 시판용도 하고, 시중 서점에도 책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 원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세요. 415쪽에 12번. 예, 이 문제. 자,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12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할 때 있는 현금 증가액은 659만, 현금이 증가됐다는 게 이익입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이 증가된 부분만큼이 이익이 된다 그러죠. 현금이 감소됐으면 손실이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이게 659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이때 묻는 거는 손익계산서 이거 얼마고, 이번에 이거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뭐나 저래 뭐나 우리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박수 보세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무형자산 처분. 자산을 팔았습니다. 무형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제외. 세 번째, 투자부동산 처분 손실 나왔죠. 손실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왔죠. 이것도 비용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미지급금 나왔죠. 미지급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미지급금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제외. 유형자산 처분 나왔습니다. 자산을 처분해서 자산 나왔네. 그죠? 유형자산, 건물 같은 이거는 무슨 활동? 투자활동 제외. 근데 그 아래 처분 이익은 뭐죠? 수익이니까 플러스. 예, 끝났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9만 원입니까? 56만 원 하고 하니까 맞네, 그죠? 마무리. 이렇게. 659만 원에다가 69만 원 빼니까 얼마죠? 590만 원 발생기준 이익이다. 그죠? 590만 원입니다. 정답. 하수겠죠, 그죠? 끝났습니다. 이 정도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끝났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